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본회의 생중계로 늦게 시작합니다.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 7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이 149표, 반대 136표. 지난번처럼 오늘도 숫자를 놓고 앞으로의 전국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시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일정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네, 검찰은 체포 동의안 가결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구속 심사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아까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면서 좀 소란도 있긴 했는데, 자,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입니까? 네, 부결이 아닌 가결인 만큼 검찰은 이후에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짧게 말했는데요. 앞서 표결 전에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적 맥락으로 헐뜯으면서 또 자신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언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표결 결과를 국회에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바랐던 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직접 법원의 구속심사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도착한 뒤 날짜가 지정될 예정인데 심사 일정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심사까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근거로 제시할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주력할 전망인데요. 검찰은 142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되는 건 물론이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모인 데 더해 이 대표의 결재가 찍힌 관련 자료 등 물적 증거까지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성남시가 최소 2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을 거란 점, 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등 대납 정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백현동 의혹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대북 송금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하면 이 대표가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핵심 구속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에게 진술을 회유한 사실도 파악됐다며 이미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고 피력했는데요. 이 대표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면 관련자들로서는 회유나 비난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며 위해까지도 우려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대표의 주변인들, 특히 현역 의원 신분의 측근들이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을 받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 수사를 해온다는 취지로 반발해온 만큼 향후 영장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극한 단식 상황 역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단식 22일째, 국회 문턱을 넘어온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됐고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김경수 정치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사실 찬성표가 149표거든요. 지난 2월 때 139표도 생각이 나고 그 10표 차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무효 기권이 지난번에 20표였거든요. 이번에 10표 정도 되고 하나하나씩 두 분과 함께 짚어볼 텐데 먼저 김경수 기자, 여야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 동의안 가결된 뒤에 국민의힘이 이제 논평을 바로 냈거든요.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 증명이 됐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해 일하라 이런 논평을 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그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제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오늘 저녁에 지도부가 긴급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와 그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대표실에서 이제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 그 오늘 그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그 이재명 대표 뭐 강성 지지층들이 국회 앞에서 이제 뭐 집회를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네. 좀 이제 그 집회에서도 굉장히 좀 거센 항의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도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그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금 굉장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안도 그렇고 국회 밖도 그렇고 조금 전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새 대결이 치열했던 그런 하루였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지난 2월 체포동의안 전국 이후 사실 그때는 압도적인 부결로 예상됐습니다만 가까스로 부결 이런 결과가 나왔었던 기억이 남고 그 이후에 계속 어떻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좀 고착화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결과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사법 리스크가 지속이 됐죠. 지난번 부결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재명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본인이 앞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검찰의 그동안에 무도한 여러 가지 정치검찰 행위들을 영장을 실시심사를 통해서 심판받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부작용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큰 승부수를 걸었죠.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아다시피 물론 국정쇄신이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관심은 사법적인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야 이재명 대표 정말 제대로 마지막 한 수를 거뒀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당히 통했습니다. 통해가지고 어제 오전 때까지만 해도 대체적인 기류가 원정론까지 일면서 이번에는 조금 부결되는 쪽의 기세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부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까지 해서 오늘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의 가결 쪽에 조금 무게를 실었습니다. 결과도 지금 148명 이상에 대한 가반이 되는 것인데 149명 딱 2명 오르는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20명 정도가 기권 무효였으니 오늘은 10명 정도 기권 무효였고요. 네. 아까 우리 김경숙 기자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한 사람이 167명, 네. 정원은 168명입니다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오늘 불참했으니까 예.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136명이 오늘 반대를 분명히 표시했으니까 네.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수는 31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외에 민주당 측, 뭐 기본소득당, 진보당, 뭐 무소속의 네. 야권까지 포함하면 이제 176표가 오늘 부결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쪽은 명확하게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요. 명확하게 민주당 소속이면서 심지어는 당내에서 색출까지 하겠다, 살생부를 만들겠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느 정도 부결 쪽에 나왔는가 기준으로 보자면은 167명 참석해서 136명이니까 예. 네. 31명 정도가 다른 쪽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애초에 그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던 의원들도 한 30명 남짓이었는데 이 이탈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불체포 특권 선언했던 31명은 지난번에 당에서 혁신안 냈을 때 했었죠. 네. 당 전체가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31명 했는데요. 오늘 이탈했던 31명은 상당수는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 심지어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은 불필요하다는 전제에다가 최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포기하겠다라고 했던. 또 그중에 일부는 또 그런 원칙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크게 봤을 때는 그 원칙론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는가라고 네. 봅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시간 관계에서 놓칠 것 같아서 김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면 네.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긴 한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네, 해임 건의안이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보다 먼저 표결에 붙여졌는데 네. 이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 게 이제 가결 요건이었는데 아까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 결과는 찬성이 175표로 이 재적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의석수상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게 헌정사상 첫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사례가 되긴 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었고요. 그 전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기류도 지금 한덕수 총리의 법률 위반이나 뭐 하자 같은 게 없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제 이른바 물타기용으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임 건의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다만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포함해서 이번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을 연결할 텐데 참고로 앞선 시간대는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물론 그때는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엔 조혜진 의원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예, 조혜진입니다.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따로 저희끼리 뭐 이야기는 없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사필 규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 같고, 이 그 체포동의안 처리 자체는 순리적으로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법원 영장 실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나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이번 이 결정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좀 정상화되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의원들 사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번 결과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또 그 이 대표에 대한 어떤 당내 장악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워낙 뭐 민주당 안에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뭐 속단할 수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서 구속 그 영장 발부가 되고 구속 집행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은 이번 이 결정 자체로서 내부적으로 불신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은 이 결정 자체로서 이 대표는 대표직을 내놓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양태들을 보면은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많고 법원 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영장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확확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예.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늘 표결 결과를 놓고 가결 혹은 부결로 아마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아마 대응책들을 마련했을 텐데 일단 결과는 가결이 나왔습니다. 자, 표결 예.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사실 예. 이재명 대표 단식이 지금 22일째거든요. 이제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진정성, 명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여권을 향해서 좀 비정하다 이런 반응이 좀 많았는데 오늘 표결 이후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민심도 저희 국민의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체포동의안 포기를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 그거를 그런 범죄 혐의를 그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빨리 이것이 개선되기를 바랐고 거기 개선되면은 이 일로 인해서 여야 간에 막혀 있는 그런 그 소통이나 그 협치 이런 것도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민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하고도 같고 이번에 어렵지만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 내부의
여러 의원님들 생각하고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가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지금 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온 여러 양태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말 그 중에 하나가 이 한덕수 총리 해임안 의결이었습니다. 우리 헌정 체제가 출범하고 75년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현직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그 의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엄중한 그런 헌법상의 이 제도인데 이거를 제가 여당에서 대표로 나와서 해임 건의 그 이유 근거를 쭉 설명하는 걸 현장에서 들어볼 때 하나도 될 만한 이야기가 없이 정말 억지 논리를 가지고 강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일을 할까? 그것도 헌정사상 한 번도 됐던 일이 없던 일을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렇게 억지 논리를 갖다 붙여서 했을까?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좀 전에 기자분께서 그 분석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거는 대통령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이후 여야 관계는 어떨까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 내부도 시끄러울 것이고 또 하나 여야 대치도 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돌파구가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내부도 일부 이제 격앙된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차분히 바라보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기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법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정치가 그동안에 파행해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정상화 차츰차츰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긴장이 또 높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정치는 서로 이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치하고 하는 정상적 구조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기대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 당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과 여권 분위기를 좀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재명 대표 단식 22일째 대표 취임을 1년을 좀 넘긴 시점에서 오늘 두 번째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전당대회 득표율이 78% 압도적이었습니다만 취임 일성의 재집권 또 민생이었지만 우리가 여러 번 보도한 대로 일단 악재에 묻히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앞서 여당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시점 이후 이재명 대표 입질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1년 8월 말에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 평가했을 때 본인도 그 사법적인 쟁점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검찰한테 돌리는 쪽이었었고 비판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가결까지 가버려서 일단은 타격은 받았는데 나머지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처럼 무도한 검찰의 그동안의 정치 검찰 행동을 실질 심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풀려나서 정말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면서 어떤 사람 날개를 달 수 있을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기각이 되느냐 구속이 되느냐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정청래 의원 등을 비롯해 가지고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되면은 당이 쪼개지거나 새로운 당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이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불가피하게 바뀔 것이다. 다만 반대로 기각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정치 검찰 문제가 제기했던 그 정당화되면서 다시 힘을 받을 거다라는 건데요. 네. 그 과도기로 오늘 가결 이후에 당내 단기적으로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당장은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경 세력들이 반대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을 색출한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게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동안은 주로 여기에 대한 맞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민, 이원욱 몇 사람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맞서는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기류를 반영했던 것이 오늘 그 원내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서 중요한 사안이 당장 오늘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의 투표 문제하고 단식 문제가 중요했을 것인데 네. 당 운영 문제와 관련돼서 통합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아마 현재도 민주당 내부에서의 지도부라든가 공천 관련해 가지고 잠복되어 있는 갈등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네. 밝혀주는 것 같은데요. 당장은 거기에 따라 후폭풍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짧게만 한 가지 여쭤보면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대표가 워낙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밝혔던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 전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차라리 이 대표가 스스로 가교를 좀 스스로 주문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바람직하지 않겠는 주장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가결이라든가 가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판단에 맡겼으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고요.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유인태 전 의원 등을 비롯해서 몇 사람 얘기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SNS에다 그걸 올리게 된 것이 역풍이 있었다. 정말 2표 정도라면은 그 역풍이 오히려 가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까지 포함하느냐? 단식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적어도 다른 정치적으로는 부작용이 컸지만은 본인의 국회 체포 동의안에서는 조금 득을 받지 않느냐라는 건데 마지막 부분을 본인이 오히려 이용하는 느낌을 줘서 오히려 역효과를 받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가능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과 예상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이제 법리적인 절차나 거취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 당 지도부가 아직 이제 국회에서 취재 기자들이 계속 뭐 입장을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답을 안 하고 있대요. 대신 이제 의원총회를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향후 대책을 논의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국회가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쟁점 법안들이 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이런 게 쟁점 법안인데 이걸 민주당이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따가 한번 좀 상황을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조혜진 의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번엔 자 가결과 표결이냐 이 전국은 또 지나갔고 가결로 결론이 나왔고 자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두 개 나눠서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이 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체제는 계속되겠죠. 총선도 그쪽으로 몰아갈 거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강성 친명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상당히 이른바 비명들 그동안에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다만 기각하면서도 내용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각했다면은 범죄 혐의는 상당히 소명되고 신분 때문에 했다라고 본다면은 또 논의가 주관적으로 나가게 될 소지도 좀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포결 전에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나 지금 여권에서도 그렇고 이 가결은 분열일 것이다 이런 예측들 많이 했거든요. 당내 그 내용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분열일 거다라고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당의 주도권,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을 경우에는요. 예.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갔으면은 공천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지도부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를 꾸릴 건데 그러면은 지금 절차에 따라서는 비대위가 아니라 지금 전대로 가는 거겠지. 일찍 놓게 된다면 예. 12월쯤 간다 모르겠지만은요. 비대위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유지하면서 형식상으로 간다. 그러면 또 분란이 생기는 거겠죠. 네. 지난번도 1차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나왔던 게 혁신위 설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혁신위도 당내 불만 때문에 적어도 이대로 이재명 대표 단독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형식으로 가야 된다. 말은 혁신이었었지만은 사실상 비대위급을 요구했었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갔다가 그게 이제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 지도부라든가 지도부가 바꾸지 않고 갈 것인가, 바꾸지 않고 가면서 어느 정도 절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당내 분란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새로운 신당 행태라든가 다른 형태의 당이 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일반적인 주변 사람들은 제3당 이런 논의하고 상관없이 민주당의 재편 가능성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 기각과 또 발부 여부에 따라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조금 전에 또 YTN을 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찬성이 149명이 나왔거든요. 자 오늘 표결 과정 다시 한번 김경수 기자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표결이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이 149표, 그러니까 가결되려면 필요한 표가 148표인데 두 표 차이로 가결이 많아서 가결이 됐습니다. 정족수를 채워서 체포동의안이 네. 가결이 됐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거를 법무부로 이제 전자로 보냈다고 하고 앞으로 이제 법원으로도 전달이 돼서 실제로 이제 영장 심사 일정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이제 전망해 주신 대로 그 실제로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경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직 검사 탄핵 소추안 결과는 표결 결과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또 검사 탄핵 소추안까지 더해져서 오늘 그야말로 국회 본회의 이른바 빅데이였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난 2월 간신히 부결 이후 다시 돌아온 체포동의안 전국은 오늘 두 번째 체포동의안 결과는 가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그리고 김경수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선한 바람결에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선선함을 넘어 쌀쌀함이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6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 예상됩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에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새벽 호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부터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납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6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부산이 모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에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미처 전하지 못한 주요 뉴스들은 다음 뉴스, 이브닝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